신화그룹 33층 최고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지훈 회장의 존재감은 그 자체로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낮추는 듯했다. 그는 방금 보고가 끝난 서류를 검토하는 내내 미동도 없었다. 짙은 눈썹 아래의 깊은 눈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처럼 그의 표정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마치 거대한 포식자 앞에 선 초식 동물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강지훈 회장, 35의 나이로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선 남자. 하지만 그에게는 신화의 젊은 군주라는 화려한 별명 대신 얼음 요새라는 냉혹한 별명이 더 자주 따라붙었다. 그의 결정은 언제나 칼날 같았고 감정이나 사적인 관계가 개입될 여지는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기획안.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누가 최종 승인했지? 그가 지목한 사람은 신사업본부의 김이사였다. 김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땀으로 축축해진 손을 바지춤에 문질렀다. 그것은 회장님, 잠재력을 보시고. 잠재력? 지훈이 서류를 테이블 저편으로 가볍게 밀어냈다. 종이 묶음이 마찰음을 내며 미끄러졌다. 신화그룹은 가능성을 보고 도박을 하는 곳이 아니야. 숫자로 증명하지 못하는 기획안은 쓰레기일 뿐이다.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인력과 시간 전부 낭비였군. 당장 폐기해. 하지만 회장님, 이건 거의 6개월 동안. 김 이사가 절박하게 외쳤지만 지훈의 차가운 시선에 가로막혔다. 내 결정에 토를 다는 건가, 김 이사? 아니면 자네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나? 살얼음판 같은 정적이 흘렀다. 김 이사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패배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회의실 뒤쪽 구석, 마치 그림자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던 한서진의 눈이 그 순간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강지훈 회장의 개인 경호원이었다. 검은색 여성용 정장에 귀에는 통신용 이니어를 착용한 그녀는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유일하게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오직 하나, 강지훈의 절대적인 신변 안전 확보였다. 서진의 시선은 김 이사의 떨리는 어깨를 지나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박성재 부회장에게로 향했다. 박성재, 그는 강지훈의 유일한 숙부이자 신화그룹의 2인자였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마치 연극을 보듯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김 이사는 박 부회장의 라인이었다. 지훈은 지금 공개적으로 숙부의 사람을 쳐낸 것이었다. 박성재가 부드럽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훈과는 정반대로 언제나 친근함을 가장하고 있었다. 지훈아, 너무 가혹하게 굴 것 없지 않나. 김 이사도 자네를 위해, 아니, 우리 신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텐데 어린 조카가 너무 매정하게 구니 이 삼촌이 다 민망하군. 그는 조카와 삼촌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사적인 관계를 부각시켰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성재를 응시했다. 회의실의 온도가 다시 한번 급강하했다. 박 부회장. 지훈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보다 더 차가웠다. 회사에서는 공과 사를 구분하고 직함으로 부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리고 제 결정은 가혹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입니다. 신화의 자원은 유한하며 저는 그 자원을 비효율적인 곳에 낭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만약 박 부회장께서 김 이사의 무능함을 감싸고 싶으시다면 부회장님의 개인 자금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십시오. 신화의 자금으로는 단 1원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공개적인 망신주기였다.
박성재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에 순간적으로 섬뜩한 분노가 스쳤다가 사라지는 것을 서진은 놓치지 않았다. 박성재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알겠네, 강 회장. 자네의 그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지. 그의 목소리는 억눌려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지. 모두 나가보도록. 그가 일어서자 임원들은 마치 사면이라도 받은 것처럼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서진은 즉시 지훈의 뒤로 이동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언제나 정확히 세 걸음의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지훈이 지나갈 복도를 미리 확인했다. 지훈은 방금 전에 폭풍 같은 회의가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복도를 걸었다. 직원들은 그가 지나가자 90도로 허리를 숙였지만 아무도 감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전용 엘리베이터에 지훈과 서진 단둘만 남았다. 좁은 공간은 지훈 특유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서진의 거의 무취에 가까운 비누 냄새, 그리고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서진은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기댄 채 CCTV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확인하며 지훈의 측면을 경계했다. 그는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지난 2년간 그녀는 그의 그림자였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순간을 함께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오직 업무 보고뿐이었다. 5m 전방, 인파 밀집, 차량 준비 완료. 일정 변경 확인.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사적인 감정을 본 적이 없었고 그 역시 한서진이라는 여자를 단순한 최고급 방패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암묵적인 계약이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방탄 처리된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김 기사가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다. 회장님, 지훈이 차에 오르자 서진은 조수석에 신속하게 탑승했다. 그녀는 탑승과 동시에 차량 내부와 외부의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차량이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와 거리로 합류했다. 그제야 창밖으로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름 장마철의 국지성 호우였다. 와이퍼가 맹렬하게 앞 유리를 닦아냈지만 시야는 금세 흐려졌다. 다음 일정은 뒷좌석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후 8시 주한 미국 대사와의 비공개 만찬입니다. 서진이 태블릿 PC를 확인하며 보고했다. 지훈은 잠시 말이 없다가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오늘 회의에서 박성재와의 기싸움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로 인한 피로감은 어쩔 수 없었다. 취소해. 피곤하다. 알겠습니다. 비서실을 통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서진은 망설임 없이 이니어를 통해 비서실에 연락했다. 그의 변덕스러운 일정 변경은 일상이었다. 그녀는 그의 기분을 맞추거나 판단하지 않았다. 오직 수행할 뿐이었다. 차량은 도심의 복잡한 도로를 벗어나 강 회장의 개인 별장이 있는 외곽의 한적한 산길로 접어들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했다. 산길은 가로등도 거의 없어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좁은 시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김 기사는 잔뜩 긴장한 채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서진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주의를 경계했다. 이런 날씨, 이런 외진 도로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를 안고 있었다. 김 기사님, 노면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조금만 더 감속해 주시죠. 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뒷좌석에서 통화를 막 끝낸 지훈이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태블릿을 켰을 때 뒤쪽에서부터 무언가 이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폭우 소리와 천둥 소리에 섞여 있었지만 분명 정상적인 소리가 아니었다. 서진이 사이드미러를 주시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밝은 헤드라이트가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거대한 덤프트럭이었다. 이렇게 좁고 외진 산길에 이런 폭우 속에 덤프트럭이라니. 서진의 온몸에 경고음이 울렸다. 김 기사님, 뒤에 트럭이 너무 빨리 따라붙습니다. 김 기사도 백미러로 그 상황을 확인했다. 젠장, 저 미친 놈이. 그는 속도를 높여 거리를 벌리려 했지만 트럭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더 빠른 속도로 추격해왔다.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어 그들의 차선으로 돌진했다. 피해요. 서진이 외쳤다. 김 기사가 황급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지만 트럭은 그대로 세단의 후미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지훈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태블릿이 손에서 날아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서진이 외쳤다. 차량은 빗길에 통제력을 잃고 지그재그로 미끄러졌다. 브레이크가 안 들어. 김 기사가 절규하듯 외쳤다. 그는 필사적으로 풋 브레이크와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했지만 차량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서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공격이었다. 박성재의 그 섬뜩했던 눈빛이 뇌리를 스쳤. 트럭은 마치 사냥감을 몰듯 다시 한번 속도를 높여 세단의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꽉 잡으세요. 서진이 소리쳤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뒷좌석의 지훈을 보호하려는 듯 팔을 뻗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세단은 연이어 가해진 충격에 완전히 균형을 잃고 도로 옆에 낡은 가드레일을 향해 돌진했다. 쾅! 굉음과 함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빗물에 부식된 낡은 금속 방호벽은 육중한 방탄세단의 무게와 트럭의 충격력을 이기지 못하고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뜯겨 나갔다. 모든 것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차체가 허공에 잠시 떠오르는 듯한 무중력 상태, 그리고 이어진 추락. 차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 금속이 뒤틀리고 찢어지는 끔찍한 비명, 그리고 지훈을 부르는 서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거센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서진은 뒷좌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지훈의 모습을 보았다. 얼음 요새가 무너지고 있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가장 먼저 의식을 자극했다. 강지훈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몽롱함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초점은 흐릿했다. 삐 하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귓가를 울렸다. 하얀 천장, 하얀 벽,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다. 머리를 조금 움직이려 하자 뇌를 쪼개는 듯한 격렬한 두통이 그를 덮쳤다. 그가 미세한 신음을 흘렸을 때 곁에 있던 그림자가 움직였다. 흐릿했던 시야가 서서히 초점을 되찾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여자의 얼굴이었다. 낯선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낯섦 속에서 알 수 없는 안정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이마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고 한쪽 팔은 어깨에 매달린 붕대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그리고 슬퍼 보였다. 한서진은 강지훈의 눈이 뜨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꼬박 이틀을 이 VIP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진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다. 기적적으로 방탄 설계된 차체와
에어백이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김 기사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있었고 그녀 자신도 뇌진탕 증세와 팔에 골절상을 입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상태가 가장 심각했다. 그는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다. 지훈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서진이 지난 2년간 보아왔던 얼음 요새의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던 날카로움도 상대를 압도하던 냉혹함도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텅 빈 혼란과 낯선 존재에 대한 순수한 의문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 서진이 마른 입술을 열어 힘겹게 불렀다. 정신이 드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 그녀는 본능적으로 반대편 손을 뻗어 침대 머리맡에 비상 호출벨을 누르려 했다. 회장님, 지훈이 그녀의 말을 따라했다. 그의 미간이 고통스럽게 찡그려졌다. 그 호칭이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처럼 들리는 듯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서 서서히 움직여 그녀의 어깨에 매달린 팔을 지나 침대 옆 작은 협탁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소지품 몇 개와 함께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작은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지훈이 사고 당일 오전에 받았던 것이었다. 어머니의 유품이자 강씨 가문의 며느리에게 대대로 물려지는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늘 그렇듯 무심하게 서진에게 건넸다. 보관해. 단 2마디였다. 서진은 그것을 자신의 방탄조끼 안쪽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녀의 임무 중 하나는 그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기도 했다. 구급대원이 부상당한 그녀를 처치하던 중 발견하고 이곳에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지훈이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상자를 집으려 했다. 하지만 두통 때문인지 팔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서진이 반사적으로 상자를 집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훈은 힘겹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도 눈부시게 빛나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반지가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다시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혼란스러운 눈빛 속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상자를 든 손을 내리고 반대편 손을 뻗어 놀랍게도 붕대를 매지 않은 서진의 왼손을 잡았다. 서진은 전기에 감전된 듯 움찔했다.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신체 접촉이 없었던 남자였다. 그녀는 급히 손을 빼려 했지만 의식 불명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악력은 강했다. 회장님, 이러시면, 여보. 지훈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서진의 모든 사고를 정지시켰다. 당신이었군.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약했지만 그가 뱉은 말은 너무나도 분명했다. 여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진은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반지, 우리 반지잖아. 그가 말했다. 그는 서진의 손을 자신의 얼굴 가까이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인 굳은 살을 그리고 사고로 생긴 작은 상처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안도와 미안함이 뒤섞였다. 다쳤어? 많이 아파?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호출벨 소리를 듣고 달려온 주치의와 간호사들, 그리고 그 뒤로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박성재 부회장과 몇몇 친척이 들이닥쳤다. 회장님, 정신이 드셨군요. 주치의가 밝은 빛으로 그의 동공 반응을 살폈다.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지훈은 의사의 질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서진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듯 힘을 주었다. 그는 갑자기 들이닥친 낯선 사람들에게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서진의 뒤로 숨으려는 아이처럼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누구, 당신들은 누구요? 그의 목소리에 공포가 실려 있었다. 주치의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는 몇 가지 신경학적 검사를 더 진행한 뒤 뒤에 서 있는 박성재를 향해 고개를 저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두부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한 심각한 역행성 기억 상실입니다. 최근의 기억은 물론이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 눈이 순간적으로 번뜩였다. 그는 그 감정을 재빨리 감추고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으며 침대로 다가갔다. 지훈아, 이 삼촌이다. 나도 기억 못하겠느냐. 그가 지훈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지훈이 격렬하게 몸을 뒤틀며 소리쳤다. 저리 가, 만지지 마. 당신 누구야?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안 돼. 다가가면 위험합니다. 간호사와 주치의가 다급하게 그를 말렸다. 지훈의 호흡이 가빠지고 심박수 모니터가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환자를 자극하면 안 됩니다. 부회장님, 지금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신적 충격도 영구적인 뇌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가 단호하게 박성재를 막아섰다.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줄 동아줄이라도 되는 듯 서진의 손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치 확인이라도 받으려는 듯 물었다. 이 사람들. 누구야? 나는 누구야? 모든 시선이 병실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던 서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당신은 신화그룹의 회장이고 나는 당신의 경호원입니다. 이 진실이 의사가 경고한 정신적 충격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입을 열지 못하고 망설이는 찰나 지훈이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노려보며 선언하듯 외쳤다. 이 사람은 내 아내야. 그렇지? 정적이 흘렀다. 박성재의 입꼬리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는 이 기막힌 오해 속에서 신이 내린 기회를 발견했다. 얼음 요새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순진한 양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양의 목줄은 지금 뜻밖에도 저 경호원년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서진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으려 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녀가 진실을 말하려던 바로 그 순간 박성재가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가는 대신 서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마치 자애로운 삼촌이 조카 며느리를 위로하듯. 그래, 지훈아, 맞다. 내 말이 맞아. 박성재가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이 내 아내다. 이틀 밤낮을 내 곁에서 뜬 눈으로 지켰지. 사고 때 너를 구하려다 저렇게 다치고도 말이야. 그는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게 속삭였다. 한 팀장, 지금 강 회장의 상태 알겠지? 쓸데없는 말로 회장님을 위험에 빠뜨릴 텐가? 아니면 현명하게 처신할 텐가? 그것은 조언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주치의 역시 그들의 관계를 오해한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입니다. 기억을 모두 잃으셨지만 아내분을 알아보시는군요. 부인 같은 익숙하고 편안한 존재가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부디 사모님 곁에서 환자를 잘 돌봐주십시오. 절대 환자의 말을 부정하거나 충격을 주시면 안 됩니다. 서진은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의사의 의학적 권고와 박성재의 살기, 어린 협박,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유일한 구원처럼 붙잡고 있는 저 남자의 절박하고 순진한 눈빛. 그녀가 여기서 진실을 밝히는 순간 강지훈은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박성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와 지훈을 동시에 제거할 터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꼭 쥔 채 마치 버려질까 두려운 아이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전문적인 판단력, 그녀의 경호원으로서의 철칙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작은 끄덕임에 강지훈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희미하게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순수하게 미소 지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린 듯 서진의 손을 쥔 채 그대로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진은 텅 빈 병실에 홀로 남겨진 듯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안도하며 물러났고 박성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잘 부탁한다는 위선적인 말을 남기고 떠났다. 서진은 잠든 지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2년간 지켜온 얼음 요새는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을 아내라고 부르는 낯선 남자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의 부서진 기억까지 지켜야 하는 이 기막힌 연극의 주연이 되어버렸다. 강지훈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틀 전의 혼란스러움 대신 맑은 호기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값비싸 보이지만 차가운 병실의 가구들, 낯선 기계들, 그리고 창가 의자에서 꼿꼿하게 앉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여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여보, 그 한마디가 창밖의 햇살을 가르는 칼날처럼 서진의 가슴을 내리쳤다. 그녀는 지난밤 그가 잠든 사이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아내라는 역할극과 경호원이라는 본질 사이에서 그녀의 신경은 끊어질 듯 팽팽했다.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다. 일어나셨습니까? 딱딱하게 일어나셨습니까가 뭐야? 지훈이 아이처럼 투덜거렸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버튼을 눌러 상체를 일으켰다. 붕대를 감은 머리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에게 손짓했다. 이리 와서 앉아. 왜 그렇게 멀리 있어? 내가 아직 아파서 그래? 아니면 우리 싸웠어? 그의 눈에 순수한 불안감이 어렸다. 서진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침대 옆 보조 의자에 앉아 그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2년간 그녀가 본 얼음 요새, 강지훈은 단 한 번도 저렇게 무방비하게, 저렇게 인간적으로 웃은 적이 없었다. 지금 그녀 앞에 있는 남자는 강지훈의 얼굴을 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곧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지고 들어왔다. 최고급 VIP 병동에 걸맞은 호텔식 식사였지만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혹시 죽 같은 거 없어? 당신이 끓여준 그런 거. 그는 서진을 바라보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서진은 당황했다. 그녀가 할 줄 아는 것은 요리가 아니라 급소를 가격하는 법이었다. 지금 주방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영양 균형을 맞춘 식단이라고. 그녀가 기계적으로 대답하자 지우는 실망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됐어. 안 먹어. 그가 트레이를 밀어냈다. 회장, 서진은 말을 고쳤다. 지훈 씨, 드셔야 빨리 회복합니다. 그녀가 지훈 씨라고 부르자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래, 그렇게 불러줘. 회장님은 너무 어색해. 마치 남처럼 들리잖아. 그는 그녀가 내민 죽을 마지못해 받아들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당신도 여기서 같이 먹어. 결국 서진은 자신의 경호 철칙을 또 하나 어겨야 했다. 경호 대상과 절대 겸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그는 경호 대상이 아니라
남편 행세를 요구하는 기억상실증 환자였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꾸역꾸역 빵 조각을 입으로 밀어넣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훔쳐보는 것이 즐거운 듯 연신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어떻게 만났어? 식사를 마치자마자 그의 순진한 질문 공세가 시작되었다. 서진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박성재 부회장과 주치의가 신신당부한 안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업무 관련으로 만났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모호하게 대답했다. 업무? 그럼 나 완전 딱딱하게 굴었겠네. 그가 짐작했다. 당신처럼 예쁜 사람한테 일 얘기만 하고. 그는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럼 프러포즈는 근사하게 했지? 설마 그것도 일처럼 한 건 아니겠지. 서진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녀는 기억에도 없는 프러포즈를 지어내야 했다.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웠지만 군더더기 없었죠. 그녀는 과거 강지훈의 성격에 대입해 가장 그럴듯한 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새로운 지훈에게는 최악의 답이었다. 효율적? 세상에 프러포즈를 효율적으로 하다니 내가 미쳤었나 보군. 그는 진심으로 자책했다. 내가 그렇게 재미없는 남편이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신한테 분명 상처 줬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쌀쌀맞게 구는 거지. 그는 시무룩해져서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이 상황이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안정시켜야 했다. 아닙니다. 쌀쌀맞게 군 게 아니라 그냥 사고 때문에 저도 놀라서. 아니야,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할게. 내가 2배, 3배로 잘할게.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도록 만들 거야.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선언했다. 그리고는 첫 번째 노력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병실 전화를 들어 어딘가로 연결했다. 여기 700기로실인데 병원 내 플라워샵 있죠? 장미, 붉은 장미로. 아니, 당신 무슨 색 좋아해? 그가 갑자기 서진에게 물었다. 저는 딱히. 서진이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자 그는 전화기에 대고 외쳤다. 그냥 거기 있는 꽃 중에 제일 비싸고 화려한 걸로 전부 다 보내주세요. 내 아내에게 선물할 겁니다. 30분 뒤 병실은 거의 정글이 될 지경이었다. 간호사들이 끙끙대며 거대한 꽃바구니들을 들여놓았고 그들의 부러움과 호기심 어린 시선이 서진에게로 쏟아졌다. 서진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지우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손잡아줘. 당신 손잡고 있으면 머리 아픈 게 좀 가라앉는 것 같아. 서진은 망설였다. 2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의사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부상당하지 않은 왼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하던 그 손이 아니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손은 총기와 검도를 수련하느라 곳곳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지훈이 그 굳은 살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다. 이건 뭐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 손이 왜 이래? 혹시 내가 힘들게 했어? 나 때문에 고생한 거야? 그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다. 서진은 급히 손을 빼려 했지만 그가 놓아주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냥 취미로 암벽 등반을 좀 해서 그렇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암벽 등반? 위험하게. 왜 그런 걸 해? 당장 그만둬. 그가 단호하게 명령했다. 앞으로는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거야. 이런 험한 취미도 다 금지야. 얼음 요새 시절의 독단적인 명령조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황당할 정도로 다정했다. 서진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이 연극은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이 겨우 잠들자 서진은 비로소 경호원의 본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병실 밖 복도를 조용히 순찰했다. VIP 병동이라 보안은 철저했지만 서진은 직감적으로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녀의 눈에 낮부터 거슬렸던 새로운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는 다른 간호사들보다 유난히 701호실 주변을 자주 맴돌았다. 서진은 복도 구석의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기고 암호화된 개인 통신기로 어딘가에 연락했다. 나다. 독사에게 연락해. 지금 당장 이 병원 간호사 명단을 전부 뒤져. 오늘 새로 투입된 인원, 특히 아무개라는 이름, 집중적으로 조사해. 그녀는 자신의 팀 중 가장 신뢰하는 외부 조력자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또한 사고 현장의 증거물을 다시 수집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박성재가 이렇게 어설프게 일을 마무리할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녀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잠들어 있어야 할 지훈이 눈을 뜨고 있었다. 그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어디 갔었어? 그가 버럭 소리쳤다. 눈 떠보니까 당신이 없어서 나 또 혼자 버려진 줄 알았잖아. 가지 마.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그는 아이처럼 애원했다. 서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이 집착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경호와 조사를 병행해야 하는데 대상이 한시도 자신을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거짓말을 했다. 지훈은 그제야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듯 그녀의 손을 찾았다. 이리 와, 내 옆에 있어. 그가 침대 옆자리를 두드렸다. 여기서 자. 서진은 기겁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저기 의자에. 싫어. 저기 너무 멀어. 당신이 옆에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 그가 고집을 부렸다. 그의 심박수가 다시 불안정하게 뛰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타협점을 찾아야 했다. 서진은 보조 의자를 그의 침대 바로 옆에 붙이고 그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다. 지우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녀의 왼손을 꼭 쥔 채로 겨우 다시 잠이 들었다. 서진은 자신의 손을 붙잡고 잠든 남자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자신이 2년간 목숨을 걸고 지켰던 강지훈 회장인가? 아니면 그의 기억을 잃어버린 순진한 영혼인가? 이 기만적인 연극은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 숨막히는 연극의 무대 뒤편에서는 박성재라는 연출가가 다음 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진은 복도 너머에서 다시 한번 어른거리는 그 새로운 간호사의 그림자를 감지했다. 그녀는 잠든 남자의 손을 쥔 채 다른 한 손으로는 허리춤에 숨겨둔 비상용 무전기의 감도를 확인했다. 아침 햇살이 VIP 병실을 환하게 비쳤다. 강지훈은 이제 머리에 붕대를 풀고 가벼운 거즈만 붙이고 있었다. 며칠 만에 그의 안색은 눈에 띄게 좋아졌지만 한서진을 향한 그의 의존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서진이 과도를 든 모습을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냥 줘. 내가 할게. 당신 손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손이 아니야. 험한 일은 내가 다 할 거야. 서진은 한숨을 내쉬며 그의 손을 피했다. 가만히 계세요. 환자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험한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하지만 감정 없는 기계적인 동작으로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총을 쥐거나 검을 휘두르는데 최적화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과일을 깎고 있었다.
이 기막힌 부조화 속에서 지우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깎아주는 사과를 아이처럼 받아먹으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우리 퇴원하면 뭐 할까? 여행 갈까? 당신 암벽 등반 좋아한다고 했지? 아니, 그건 위험하니까 안 돼. 스위스 같은 데 가서 그냥 조용히 산책이나 할까? 그의 목소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서진은 대답 대신 애매한 미소만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지금 이곳이 아닌 어젯밤의 비밀 보고 내용에 가 있었다. 지훈이 재활 치료를 받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진은 욕실로 들어가 물을 틀었다. 도청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했다. 그녀는 방수 처리된 초소형 이니어를 귀에 꽂았다. 곧 그녀의 비밀 정보원, 독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보고해. 찾았습니다. 팀장님, 사고 차량의 잔해에서 브레이크액 유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유출이 아닙니다. 유압 라인이 의도적으로 절단된 흔적입니다. 매우 정교한 수법입니다. 일반 정비공의 소행이 아닙니다. 서진의 눈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박성재의 명백한 살인 미수 증거였다. 병원 내부 감시자는 그녀가 낮게 물었다. 박철민, 전직 특수부대 UDT 출신입니다. 2년 전 불명예 제대. 그 후 용병 회사 소속으로 일하다가 최근 박성재 부회장의 비서실 산하 보안팀에 특채되었습니다. 완벽한 위장입니다. 그의 임무는 회장님의 안정이 아니라 제거일 겁니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박성재는 지훈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두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사고로 위장한 암살이 실패하자 이제 병원 내에서 자연스러운 의료사고로 위장해 그를 제거하려는 속셈이었다. 알았다. 24시간 밀착 감시해.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마. 증거가 더 필요하다. 박성재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잡아. 그녀는 문을 잠그고 욕실에서 나왔다. 그녀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와 있었다. 박성재 부회장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삼촌의 얼굴을 하고 지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지훈은 낯선 남자의 접촉에 불편해 보였지만 박성재가 내가 내 유일한 피부치인 삼촌이다라고 거듭 말하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서진은 즉시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우리 지훈이 많이 좋아졌구나. 다행이다. 다행이야. 박성재가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다. 의사가 이제 간단한 업무는 봐도 좋다고 하더구나. 네가 회장인데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면 회사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겠니? 그는 서진을 힐끗 보며 말했다. 그 눈빛은 네가 연기를 잘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경고였다. 박성재의 비서가 거대한 서류 가방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최근 현안들이다. 네가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네 몸이 기억할지도 모르지. 천천히 한번 훑어보렴.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그는 서류 뭉치를 지훈 앞에 펼쳐놓았다. 그것들은 일부러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가득 차 있었다. 신규 MA, 인수합병, 관련 보고서, 복잡한 파생 상품 투자 현황, 반도체 부문, 차세대 기술 투자 승인서. 기억을 잃지 않은 사람도 며칠은 검토해야 할 분량이었다. 박성재의 의도는 명백했다. 이 서류들 앞에서 지훈이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로 이사회를 소집해 경영 불능 판정을 받아내려는 속셈이었다. 지훈은 난생 처음 보는 듯한 숫자와 그래프의 향연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서진을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이게 다 뭐야? 하나도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났다. 박성재의 입꼬리가 만족스럽게 올라갔다. 바로 그가 원하던 반응이었다. 서진은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경호원이 되기 전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었다. 경호 대상의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것 역시 그녀의 임무 중 하나였다. 천천히 보세요. 이건 북미 에너지 기업 인수건이군요. 그녀가 아내로서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다. 현재 인수가가 시장 예상치보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듯 특정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신화금융에서 진행 중인 파생 상품 투자 보고서였다. 그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는 듯했다. 이거 기분이 나빠. 그가 말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뭐라고? 지훈아, 그건 우리 신화금융의 핵심 수익 사업이란다. 네가 직접 승인한. 박성재가 말하는 순간 지훈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다. 아니, 이거 아니야. 숫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여기, 이 그래프. 이건 가짜야. 당장 멈춰야 해. 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 기억은 잃었지만 얼음 요새 시절의 그 날카로운 직감, 숫자의 함정을 꿰뚫어 보던 본능은 그의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 위험성만큼은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박성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 파생 상품은 사실 그가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한 함정이었다. 곧 터질 시한폭탄이었고 그는 그것을 지훈의 경영 실패로 덮어 씌울 계획이었다. 그런데 기억을 잃은 지훈이 정확히 그것을 집어낸 것이다. 서진 역시 놀랐다. 그녀는 그 서류의 위험성을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훈처럼 단번에 핵심을 짚어내지는 못했다. 지훈은 이어서 MA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건 좋아. 이건 해야 해. 왜 망설이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 계약해. 늦으면 안 돼. 박성재는 더 이상 연기를 유지할 수 없었다. 기억을 잃은 괴물이 여전히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챙겼다. 알았다, 지훈아. 내 의견 잘 알겠어. 이사회에서 논의해보마. 오늘은 이만 쉬어라. 그는 서진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눈빛을 보낸 뒤 황급히 병실을 나갔다. 병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지호는 방금 전에 흥분이 가라앉아 다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나 이상한 소리 한 건가?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 그가 서진의 눈치를 살폈다. 서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잠자는 사자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아니요, 아주 훌륭한 판단이었어요,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 나왔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야 할 이 남자는 기억이 있든 없든 여전히 신화그룹의 군주였다. 그리고 그 군주를 노리는 적들은 이제 더 교활하고 악랄하게 움직일 것이었다. 강지훈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다. 그는 이제 병실 안을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었고 의사의 허락하에 병원 정원을 산책하기도 했다. 물론 그 모든 활동에 반경 1미터 안에는 반드시 한서진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하지만 예전의 냉철한 경호원의 그림자가 아닌 어색하게 팔짱을 낀 아내의 모습이었다. 당신은 항상 이렇게 말이 없었어? 지훈이 정원 벤치에 앉아 물었다. 그는 며칠 사이에 훨씬 더 혈색이 좋아진 얼굴로 서진을 빤히 쳐다봤다. 우리가 같이 있을 때도 당신은 내 말만 듣고 당신 이야기는 잘 안 했나? 그의 순진한 질문은 서진의 전곡을 찔렀다. 사실이었다. 그들은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저는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서진이 돌려 말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시선은 정원 입구에서 어슬렁거리는 간호사 박철민을 향해 있었다. 저자는 오늘도 지훈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따라붙은 것이 분명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말하는 걸 좋아해봐. 나는 당신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내가 다 잊어버렸으니까 당신이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줘야 해. 그가 서진의 손을 잡으려 할 때 요란한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끊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우리 신화그룹의 군주님 아니셔? 기억을 싹 잃으셨다더니 아주 팔자가 늘어지셨네. 꽃밭에서 연애질이라니. 비아냥거림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지훈의 사촌 누나인 강혜미와 그녀의 남동생 강태민이었다. 그들은 박성재의 뒤에 붙어 호시탐탐 그룹의 지분을 노리는 족속들이었다. 서진은 즉시 일어나 지훈의 앞을 막아서듯 섰다. 그녀의 몸이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했다. 강혜미는 서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았다. 어머, 한서진 씨도 여기 있었네. 아직도 안 갔어? 와, 정말 지극정성이다. 경호원이 클라이언트를 이렇게까지 챙기다니. 우리 지훈이가 깨어나면 보너스 두둑이 줘야겠네. 그녀는 경호원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서진을 모욕했다.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기억은 잃었지만 그의 몸에 밴 지배자의 본능은 그대로였다. 누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누구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야. 혜미는 지훈의 반응에 잠시 주춤했지만 그가 기억상실이라는 것을 떠올리고는 다시 기세등등해졌다.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저 여자는 내 경우, 내 아내야. 지훈이 혜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얼음 요새 시절의 냉혹함이 실려 있었다. 내 아내한테. 감히 무슨 무례한 언행이지? 당신들이 지금 내 병문안을 온 건지, 시비를 걸러 온 건지 모르겠군. 그는 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아 자신의 뒤로 끌어당겼다. 그 동작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보호적이었다. 서진은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 얼굴을 묻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쿵, 쿵, 쿵.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울리는 소리였다. 강혜미와 강태미는 지훈의 반응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아내라니, 그들은 박성재에게서 강지훈이 경호원을 아내로 착각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긴 했지만 그 착각이 이토록 확고할 줄은 몰랐다. 지훈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저 여자는 강태민이 더듬거리며 말하려 하자 지훈이 한 걸음 다가섰다. 한 번만 더 내 아내를 모욕하면 당신들이 내 사촌이든 뭐든 용서하지 않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눈빛은 기억을 잃기 전보다 더 살벌했다. 두 사람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황급히 도망쳤다. 정적이 찾아왔다. 지훈은 그제야 서진을 감싸 안았던 팔을 풀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잡고 있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살폈. 괜찮아? 저 사람들이. 평소에도 당신을 이렇게 무시했어? 내가 당신을 그렇게 대우받게 방치했던 거야? 그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떨렸다. 서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들에게서 모욕을 당한 것은 익숙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감싸준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것도 자신이 속이고 있는 대상에게서. 그녀의 얼음 같던 전문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녀는 그에게서 한 걸음 물러났다. 그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위험했. 그날 밤 지훈은 잠들지 못했다. 낮에 있었던 일이 그를 자극한 듯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과거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 내가 정말 어떤 인간이었을까? 서진아. 그가 어둠 속에서 불쑥 물었다.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가족들조차 당신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 만큼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남편이었나? 서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우린 계약 관계일 뿐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을 지우는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랬구나. 그랬던 거구나. 그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거리를 두는 거였어. 주무셔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서진이 기계적으로 말하려 할 때 지훈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아,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안 돼. 브레이크가. 서진아, 피해. 안 돼. 그가 사고 당시의 악몽을 꾸고 있었다. 낭떠러지로 추락하던 순간의 공포가 그의 무의식을 덮친 것이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눈앞의 서진을 알아보지 못하고 허공을 향해 팔을 휘저었다. 오지마, 저리 가, 피야.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서진은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녀는 의사에게 배운 대로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손길을 뿌리쳤다. 만지지 마. 그 순간 서진은 모든 매뉴얼을 잊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부상당한 팔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등을 세게 두드리며 자신의 뺨을 그의 뺨에 비볐다. 괜찮아요. 지훈 씨, 나야, 서진이야. 그녀가 그의 귓가에 다급하게 속삭였다. 여기 봐요. 나 여기 있어. 당신 옆에 있어. 우린 안전해. 괜찮아. 다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경호원의 냉철한 음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떨리고 있었고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지훈의 거친 숨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는 자신을 꽉 안고 있는 온기를 느꼈다. 익숙한 비누 냄새, 그리고 그녀의 심장 소리.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다. 진아. 그가 아이처럼 흐느꼈다. 무서웠어. 당신이 죽는 줄 알았어. 차가, 전부. 서진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괜찮아요. 나 여기 있잖아요. 안 다쳤어. 당신도 괜찮아. 우린 둘 다 살아있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반복했다. 마치 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처럼.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지우는 그녀의 품 안에서 지쳐 잠이 들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그를 침대에 다시 눕혔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서진은 그의 손을 쥔 채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이 왜 이렇게 아프게 뛰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잠든 남자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얼음 요새 강지훈이 아니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 때문에 악몽을 꾸고 자신의 품에서야 안도하는 남자.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위험한 연극에 너무 깊이 빠져들었다는 것을. 이 남자의 새로운 모습에, 그의 순수한 집착과 온기에 그녀의 심장이 속수무책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치명적인 감정이었다. 그날 밤의 악몽 이후 강지훈은 한서진에게서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미묘한 슬픔과 거부감을 읽어냈다. 그녀는 그를 지훈 씨라고 불렀지만 그 호칭에는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다정함 대신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 느껴졌다. 과거의 나는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인간이었기에 이토록 헌신적인 여자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일까. 그는 결심했다. 잃어버린 기억은 되찾을 수 없지만
현재의 관계는 바로잡아야 했다. 그는 박성재 부회장의 비서를 통해 서진 모르게 비밀스러운 준비를 지시했다.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인맥이었고 삼촌인 박성재는 조카의 화해 이벤트를 기꺼이 돕는 척했다. 물론 박성재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한서진의 경계심은 무너질 것이고 그때가 바로 박철민 가짜 간호사의 움직일 완벽한 기회였다. 그날 오후 지훈이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사이 서진은 독사로부터 결정적인 보고를 받았다. 그녀는 병실 구석 지훈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한 초소형 통신 장비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찾았습니다. 박철민입니다. 그가 오늘 지하 주차장에서 박성재 부회장의 비서실장 윤태영과 접촉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돈이 오갔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윤태영 실장, 박성재의 오른팔이자 그룹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자였다.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브레이크 파손범, 병원 내 감시자, 그리고 박성재의 핵심 측근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조직적 암살 시도였다. 그들은 지훈이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완벽한 마무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녀가 이 살벌한 진실을 곱씹고 있을 때 지훈이 휠체어를 탄 채 병실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어쩐지 상기되어 있었다. 서진아, 준비해. 오늘 저녁 우리 외출할 거야. 외출이라니요? 주치의의 허락은 그녀가 반사적으로 반문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윤태영과 박철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걱정 마. 주치의가 허락했어. 병원 밖은 아니고 그냥 바람 좀 쐬는 거야. 그는 아이처럼 웃으며 재촉했다. 서진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환자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가 건넨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검은색 원피스가 들어있었다. 당신 항상 어두운 정장만 입는 것 같아서. 네. 가 아니라 비서에게 부탁했어. 서진은 결국 그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어깨의 붕대 때문에 어색했지만 옷은 그녀의 몸에 맞춘 듯 잘 어울렸다. 지훈 역시 환자복을 벗고 깔끔한 캐시미어 스웨터와 면바지 차림이었다. 그는 훨씬 더 건강해 보였다. 그는 서진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역시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군. 그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오직 VIP 환자에게만 개방되는 하늘 정원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서진이 알던 정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누군가 작정하고 꾸민 듯 수천 개의 작은 조명이 반짝였고 테이블 위에는 촛불과 최고급 디너가 세팅되어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감미로운 클래식을 연주하고 있었다. 이게 전부. 서진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명백한 이벤트였다. 그녀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지만 정원으로 통하는 문은 그녀의 팀원들이 아닌 병원 보안 요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박성재가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함정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기분이었다. 마음에 들어? 지훈이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물었다. 그는 서진을 의자에 앉히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서.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나한테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내가 당신을 외롭게 한 건지.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신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 내가 잘못했다는 거. 그래서 화해하고 싶었어. 잃어버린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솔했다. 서진은 그 눈빛을 마주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진심으로 과거의 자신을 사과하고 있었다. 반면에 자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를 속이며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계획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 극단적인 부조화 속에서 그녀는 질식할 것 같았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지훈 씨. 하지만 이런 건 안 해도 되는데. 아니, 해야 해.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서진은 음식의 맛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정원 입구를 지키는 낯선 보안 요원들과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박철민에게 향해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서진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춤출까? 바이올리니스트가 때맞춰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전 춤 못 춥니다. 그녀가 당황해서 손을 저었다. 괜찮아. 나도 기억 안 나. 그냥 나한테 맡겨. 그가 그녀의 손을 이끌어 정원 중앙으로 데려갔다. 그가 그녀의 허리에 조심스럽게 손을 둘렀다. 서진은 부상당하지 않은 팔을 어색하게 그의 어깨에 올렸다. 그들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캐시미어의 감촉, 그리고 그의 향수 냄새가 그녀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그들은 마치 처음 춤을 추는 10대처럼 서투르게 스텝을 옮겼다. 서진아,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뺨을 간지럽혔다. 내가 기억을 잃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왜죠? 기억을 잃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법도, 당신을 이렇게 안아보는 법도 몰랐을 테니까. 과거의 나는 분명 당신의 소중함을 모르는 바보였을 거야. 그녀의 심장이 통제 불능 상태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얼음 요새의 냉혹함 대신 오직 그녀만을 향한 깊고 순수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강지훈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순간만큼은 그가 진짜 자신의 남자이기를 바라는 스스로에게 소스라치게 놀랐다. 음악이 잦아들었지만 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내가 다시는 당신 외롭게 하지 않을게.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시간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안 돼. 밀어내야 해. 그는 경호 대상이야. 그녀의 이성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얼어붙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불꽃 튀는 격렬한 키스가 아니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부드럽고 그리고 너무나도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서진은 지난 며칠간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의 둑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진심, 그의 따뜻함, 그리고 그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뒤섞여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입맞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가 그를 밀어내지 않자 지훈의 키스는 조금 더 깊어졌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밀어버리는 낙인이었다. 서진은 이 거짓된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공포에 질려 그를 세게 밀어냈다. 하아, 하아, 그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지우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거부에 상처받고 당황한 표정이었다. 서진아, 왜, 이러지 마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임을 깨달았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남겨두고 정원을 뛰쳐나왔다. 그녀는 병실로 돌아오자마자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입술은 그의 키스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은 혼란과
욕망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경호원으로서의 마지막 선을 넘었다. 독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철민 10분 전 약품 보관실에서 포타슘, 칼륨, 앰플을 빼돌리는 것 확인.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물이었다. 키스의 달콤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얼음 같은 현실이 그녀의 뺨을 내리쳤다. 그들은 지훈을 자연스러운 심장마비로 위장해 죽일 생각이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제 그를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진실이라는 더 가혹한 현실로부터도 지켜야 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적은 방금 그에게 키스를 허락해버린 자기 자신이었다. 그날 밤의 키스는 강지훈과 한서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심연을 만들었다.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분명 자신의 입맞춤을 받아들였지만 그 직후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자신을 밀어내고 달아났다. 그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완벽한 경호원의 가면을 쓴 듯 보였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깊은 죄책감과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서진아, 어제 내가 뭐 잘못했어? 그가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반응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서진은 그의 시선을 피했다. 아닙니다. 그냥 제가 너무 놀라서 그랬습니다. 아직 회복 중이시니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다시 안정이라는 방패 뒤로 숨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칼륨 앰플을 훔친 박철민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적은 오늘 아니면 내일 반드시 움직일 것이었다. 그는 지훈이 가장 무방비한 순간, 아마도 주사 투여 시간이나 물리치료 시간을 노릴 터였다. 서진은 자신의 부상당한 팔을 몰래 주물렀다.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었다. 전직 특수부대원을 상대로 그것도 환자를 보호하면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지훈의 식수부터 병실로 반입되는 모든 것을 점검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박철민이 의료진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언제든 합법적으로 지훈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서진은 독사에게 박철민이 투여할 약물을 바꿔치기 할 방법을 지시했지만 병원 내부 보안망을 뚫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그녀 자신이 직접 막아내는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박성재 부회장이 예고 없이 병실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걱정스러운 삼촌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난밤의 로맨틱한 저녁 식사에 대해 보고받았다. 두 사람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기억을 잃은 강지훈이 한서진이라는 아내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 군주가 될 판이었다. 지훈아, 몸은 좀 어떠냐? 박성재가 평소보다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 말이 기억을 되찾으려면 약간의 충격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더구나. 그는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다. 서진은 즉시 위험을 감지했다. 부회장님, 주치의는 절대적인 안정을 권고했습니다. 어떤 자극도 한 팀장, 박성재가 그녀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그는 아내가 아닌 팀장이라고 불렀다. 이건 의사와 상의된 일이야. 아니면 자네가 아내로서 의사의 진단보다 더 전문가인가? 그의 말에는 서진의 정체성을 비웃는 가시가 밝혀 있었다. 지우는 둘 사이에 묘한 기류를 감지하고 불안한 듯 서진을 바라보았다. 괜찮아, 서진아. 삼촌 말씀대로. 나도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이대로는 당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잖아. 그는 자신의 과거가 그녀를 밀어내는 원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를 마주할 용기를 냈다. 보여주세요, 삼촌. 박성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사고 직전의 마지막 이사회 회의 장면이 나타났다. 서진은 그날의 광경을 똑똑히 기억했다. 회의실 구석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의 강지훈은 지금의 지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이게 나라고?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화면 속의 남자는 얼음장 같은 눈으로 임원들을 쏘아붙이고 있었다. 그는 박성재가 야심차게 제출한 리조트 개발 사업안을 단 1분 만에 묵살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기획안을 내 책상에 올린 저희가 뭡니까? 박 부회장?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신화의 돈을 시궁창에 버릴 셈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공개적인 모욕이자 숙부에 대한 완벽한 권력 과시였다. 박성재의 얼굴이 굴욕으로 일그러지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다. 당신의 무능함은 신화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 사업안 다시는 내 눈에 띄게 하지 마십시오. 화면 속의 지훈이 선언했다. 지훈은 자신의 얼굴을 한 저 낯선 남자의 냉혹함에 숨이 막혔다. 저런 남자였구나. 내가 저렇게 오만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인간이었구나. 강혜미가 서진을 경호원이라고 불렀던 말이 퍼즐 조각처럼 떠올랐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서진이 왜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했는지, 왜 가족들이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그가 극심한 자기 혐오와 정신적 충격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을 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철민이 주사기 카트를 밀고 들어왔다. 회장님, 정기 비타민 주사 시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은 박성재와 짧은 시선을 교환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심리적 충격으로 환자가 불안정한 상태일 때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하는 것. 서진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혼란을 다독일 틈도 없이 본능적으로 박철민의 앞을 막아섰다. 잠시만요. 주사제는 제가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경호팀장 한서진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박철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슨 말씀이시죠, 사모님? 이건 그냥 비타민입니다. 그가 서진을 밀치고 지훈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으려 했다. 그 순간 서진이 움직였다. 그녀는 부상당한 팔의 고통을 무시하고 번개 같은 속도로 박철민의 손목을 꺾었다. 주사기가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크악! 박철민이 비명을 질렀다. 그 역시 전직 특수부대원답게 즉각 반격했다. 그가 서진의 부상당한 어깨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서진이 고통으로 신음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의 공격을 역이용해 그의 팔꿈치 관절을 부러뜨렸고 동시에 발로 그의 무릎 뒤쪽을 걷어찼다. 모든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아내의 몸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훈련된 살상기계의 움직임이었다. 박철민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자 서진은 그의 목덜미를 찍어 눌러 그를 완전히 제압했다. 10초도 채 걸리지 않은 일이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철민의 손에서 떨어진 주사기를 주워들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광경을 넋이 나간 채 지켜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키스를 받아주던 부드러운 여자. 자신을 보며 슬픈 눈을 하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피에 굶주린 맹수처럼 낯선 남자를 제압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이미지가 충돌했다. 화면 속의 냉혹한 CEO 강지훈. 그리고 눈앞에 치명적인 전사 한서진. 그때 낭떠러지로 추락하던 순간의 기억이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명처럼 외치던 그녀의 목소리. 얼음 요새, 경호원, 한 팀장. 지훈이 머리를 감싸 쥐었다. 뇌를 칼로 헤집는 듯한 격렬한 고통이 밀려왔다. 안개 속에 갇혀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신화그룹,
박성재의 음모, 자신을 향한 경멸과 암살 시도, 그리고 2년 동안 자신의 그림자였던 여자, 한서진. 그의 눈이 천천히 초점을 되찾았다. 공황 상태에 빠진 박철민을 제압하고 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더 이상 순진한 호기심이나 따뜻한 애정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와 지독한 배신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여보라고 불렀던 남자가 아니었다. 한서진 팀장. 얼음 요새 강지훈이 지옥 같은 기억과 함께 완벽하게 돌아왔다. 한서진 팀장. 그 목소리는 얼어붙은 강철, 조각처럼 병실의 공기를 갈랐다. 서진은 숨을 멈췄다. 그녀가 제압하고 있던 박철민의 신음소리도, 문가에 서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박성재의 존재도 그 순간 그녀의 감각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과 마주쳤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침대에 앉아 있던 남자의 눈에는 더 이상 자신을 향한 따뜻한 의존이나 순진한 애정, 혼란스러운 열망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 돌아온 것은 그녀가 지난 2년간 매일 마주했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경멸하며 그 어떤 감정도 허용하지 않던 얼음 요새의 눈빛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했다. 그 눈빛에는 지옥 같은 기억의 불길을 뚫고 나온 자의 살기와 지독한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강지우는 머릿속을 휘젓는 고통스러운 기억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빗길을 질주하던 트럭, 찢어지는 금속성 비명, 그리고 추락의 공포, 뒤이은 병실에서의 혼란, 자신을 아내라고 부르던 낯선 여자. 아니,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한서진이었다. 자신의 그림자, 자신의 가장 유능한 방패. 그녀가 자신을 지훈 씨라고 부르던 목소리, 과일을 깎아주던 어색한 손길, 정원에서 자신을 보호하던 모습, 그리고 그 키스, 악몽에 시달리던 자신을 끌어안아 주던 그녀의 품. 그 모든 따뜻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역겨운 기만과 배신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재해석되었다. 그가 기억을 잃은 바보 행세를 하는 동안 그녀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조롱하고 연민하고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회장님, 서진이 입술을 달싹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제압했던 박철민에게서 손을 떼고 일어섰다. 그녀의 몸은 다시 완벽한 경호원의 자세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길을 잃은 듯 흔들리고 있었다. 새로운 지훈은 사라졌다. 과거의 지훈이 그를 죽이고 돌아왔다. 지훈아, 조카. 박성재가 이 끔찍한 반전 속에서 겨우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는 지금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직감했다. 기억을 잃은 조카를 속이려던 것이 아니라 기억을 되찾은 괴물에게 암살 시도 현장을 들킨 꼴이 되었다. 오, 신이시여, 돌아왔구나. 정말 다행이다. 이 여자가, 한 팀장이, 그는 본능적으로 모든 죄를 서진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이 여자가 자네가 기억을 잃은 틈을 타서 자네를 조종하려 했어. 내가 말리려 했지만 자네가 저 여자 말만 들어서. 지금 이 간호사도 저 여자가. 박성재가 필사적으로 변명하는 순간 지훈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지훈은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모든 경멸과 분노는 오직 한 사람, 한서진에게로만 향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섰다. 며칠간의 병상 생활이 무색할 만큼 그의 걸음걸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주사기가 떨어진 바닥을 힐끗 보았다. 윤 실장, 지훈이 병실 인터폰을 향해 낳고 차갑게 말했다. 박성재의 비서실장이 아닌 자신의 직속 비서실장을 부른 것이었다.
당장 보안팀 전부 올려보내. 청소가 필요하다. 그는 여전히 서진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바닥에 쓰러진 박철민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 쓰레기 경찰에 넘겨. 살인 미수 혐의로. 그리고 그는 마침내 박성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피부치에 대한 정 따위는 없었다. 그리고 숙부님, 그가 숙부라는 단어에 독을 실어 말했다. 사무실에서 뵙지요. 우리가 논의해야 할 신규 사업이 아주 많아진 것 같으니 제가 묵살했던 그 리조트 개발 사업안부터 다시 검토해보죠. 아주 꼼꼼하게.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완벽한 파멸의 예고였다. 박성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곧 닥쳐올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며 뒷걸음질 쳤다.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지훈의 직속 보안팀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철민을 거칠게 끌고 나갔고 박성재 역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기력하게 그 뒤를 따랐다. 병실 문이 닫히고 마침내 두 사람만 남았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서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당신의 안정을 위해서였습니다. 박성재가 협박했습니다. 의사의 권고였습니다. 그 모든 말이 방금 전에 그 키스 앞에서 얼마나 위선적이고 우스꽝스럽게 들릴지 알기 때문이었다. 지훈이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맹수가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처럼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코앞에서 멈춰 섰다. 2년간 유지했던 완벽한 세 걸음의 거리가 무너졌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재미있었나, 한 팀장? 무슨 말씀이신지. 서진이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내 연극이, 내가 연기한 바보 같은 남편 놀이가 꽤 볼만했나? 그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일그러졌다. 꽃은 마음에 들었나? 저녁 식사는 아니면 내가 바보처럼 당신 손에 굳은 살을 만지며 걱정해주던 건 어땠지? 아주 우스웠겠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회장님, 그건 아니면 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키스는 어땠지? 그가 자신의 입술을 손등으로 거칠게 문질렀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이 기억 잃은 상사를 유혹하는 기분이 꽤 짜릿했나? 아닙니다. 서진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건 회장님의 상태가 불안정해서 악몽을 진정시키기 위해 진정? 그가 코웃음을 쳤다. 그걸 진정이라고 하나? 내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디까지 갔을 생각이었지? 신화그룹 안주인 자리라도 꿰찰 생각이었나? 내 침실까지 파고들어서 이 모든 걸 네 손에 넣을 계획이었어? 그것은 너무나 잔인한 모욕이었다.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그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볼 줄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그에게 배신감으로 익힐 줄은 몰랐다. 저는 단 한순간도 닥쳐. 그의 목소리가 지독한 분노로 떨렸다. 내 임무는 나를 지키는 거였어. 어떤 위협에서든, 박성재의 총알이든, 덤프트럭이든. 하지만 넌 가장 중요한 위협을 막지 못했어. 바로 너 자신이라는 위협을.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부상당한 팔을 움켜쥐는 바람에 그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넌 날 지킨 게 아니야. 넌 날 오염시켰어.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넌 내 더러운 감정으로, 그 역겨운 동정심으로 날 농락했어. 넌 경호원으로서 실격이야. 아니, 인간으로서 실격이다. 그는 그녀를 벽으로 거칠게 밀쳤다. 서진은 부상당한 어깨가 벽에 부딪히는 충격의 신음을 삼켰다. 그녀는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가 기억하는 모든 것은 배신당한 사실뿐이었고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진심 어린 혼란은 그녀만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는 서진의 턱을 붙잡고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네가 한 짓의 대가를 치러야지. 안 그런가, 한 팀장? 해고 하시는 겁니까?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해고, 그가 비웃었다. 그렇게 쉽게? 아니, 넌 네가 저지른 짓을 매일 밤 곱씹게 될 거야.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것도 지겹군. 그래, 해고다. 그는 그녀에게서 손을 뗐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 물건 전부 치우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네가 지난 2년간 받은 급여, 그리고 네가 날 즐겁게 해준 대가로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주지. 그 돈으로 네가 꿈꾸던 사모님 놀이나 실컷 하도록. 서진은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가 자신을 그렇게까지 비열하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어떤 부상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경호원이었다. 자존심이 그녀의 마지막 보루였다. 그녀는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고 그를 향해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명, 받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했다. 그녀는 뒤돌아섰다. 매 걸음이 유리 조각을 디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병실문을 열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병실에 홀로 남은 강지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분노가 온몸을 집어삼키는 듯했다. 그는 옆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쓸어버렸다. 꽃병과 과일, 서류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다. 하지만 분노가 가라앉아 지독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술을 다시 한번 매만졌다. 그녀의 입맞춤, 그녀의 체온, 그녀의 향기, 그 역겨운 배신의 증거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의 감각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한서진은 병원 건물을 나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로비를 벗어나지 못했다. 강지훈의 잔인한 말들이 그녀의 뇌리에서 메아리쳤다. 해고다. 네가 날 오염시켰어. 역겨운 동정심. 그녀는 부서진 어깨보다 마음이 더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한서진이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리즘은 감정보다 한 수 위에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강지훈은 자신을 해고함으로써 박성재에게 가장 완벽한 기회에 창을 열어주었다. 기억이 돌아온 강지훈은 박성재에게 있어 제거해야 할 대상 1순위였다. 그리고 지금 그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였던 자신이 그의 곁을 떠났다. 박성재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그는 오늘 밤 반드시 움직일 것이었다. 서진은 병원 맞은편의 24시간 카페로 들어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이니어를 다시 착용하고 독사에게 비상 채널을 열었다. 상황 변경. 나 해고됐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수화기 너머에 독사가 욕설을 내뱉었지만 서진은 그를 막았다.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 박성재 100% 오늘 밤 움직인다. 내가 빠진 걸 확인하는 즉시 박철민보다 더 확실한 카드를 꺼낼 거야. 병원 주변 모든 CCTV, 차량, 인물 전부 감시해. 특이사항 즉시 보고해. 그녀는 커피를 시켰지만 입에도 대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병원 VIP 윙의 701호실 창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떠난 지금 강지훈의 공식 보안팀이 인계받았을까? 아니. 강지훈은 그 누구도 믿지 않는 남자였다. 특히 지금처럼 배신감을 느꼈을 때는 그는 아마 자신의 직속 비서실 외에는
모든 보안을 물렸을 가능성이 컸다. 그는 지금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다. 서진의 예측은 정확했다. 701호실에서 강지우는 광기 어린 분노의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성재의 모든 법인 카드와 계좌를 동결시키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얼음 요새로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다. 그는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반격의 칼날을 휘둘렀다. 하지만 통화가 끝나자 병실에는 다시 지독한 정적이 찾아왔다. 바닥에 흩어진 꽃잎, 쏟아진 과일, 그리고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는 빈 의자. 그의 이성은 그녀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었지만 그의 몸은, 그의 감각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기억을 잃었던 순간의 그 절박했던 감정들, 그녀의 손길에서 느꼈던 안도감, 그녀의 품에서 느꼈던 평온함, 그리고 그 키스의 감촉. 강지훈은 자신의 입술을 거칠게 문질렀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그 감각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인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기억을 잃었을 때 얼마나 나약했는지, 그리고 그 나약함이 얼마나 강렬하게 그녀를 원했는지 깨달았다. 얼음 요새 강지훈의 완벽한 통제력 아래 그가 경멸에 맞지 않던 감정이라는 이물이 그녀를 통해 주입되었다. 그는 그것을 도려내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상처는 더 깊어졌다. 바로 그때 박성재 역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마지막 카드를 만지고 있었다. 강지훈의 계좌 동결 명령은 이미 그에게 보고되었다. 조카가 자신을 완전히 끝장낼 생각이었다. 그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지금 실행에 그가 전화기에 대고 낮게 명령했다. 병원 VIP 윙의 전력망 10분 뒤 차단한다. 그쪽 팀에게 5분 주지. 5분 안에 끝내고 빠져나와. 강지훈의 죽음은 과도한 업무 복귀로 인한 심장마비다. 카페에 앉아있던 서진의 인이어가 다급하게 울렸다. 팀장님, 검은색 벤 3대, 번호판 없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 보안 게이트를 강제로 돌파했습니다. 놈들, 전술 장비 착용했습니다. 최소 10명 이상. 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병원 내부 전력망 감시에 놈들이 가장 먼저 손댈 곳이야. 그녀가 말을 마치기 무섭게 병원 건물의 불빛이 일순간 깜박이더니 VIP 윙 전체가 암흑에 잠겼다. 비상등 몇 개만이 복도를 희미하게 비출 뿐이었다. 젠장. 서진은 카페를 뛰쳐나와 병원을 향해 질주했다. 그녀의 부상당한 어깨가 격렬하게 통증을 호소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같은 시각 701호실의 강지훈 역시 갑작스러운 정전에 즉각 반응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청소의 시작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침대 옆에 협탁을 밀어 문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괴한 2명이 소음기가 달린 총을 겨누며 들이닥쳤다. 강지훈, 끝이다. 강지훈은 침대 뒤로 몸을 굴렸다. 그는 환자였지만 호락호락하게 당할 남자가 아니었다. 그가 링거 스탠드를 집어던지며 시간을 버는 찰나 병실의 대형 유리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다. 방금 전까지 서진이 앉아있던 의자가 유리창을 박살내고 날아들었고 그 뒤를 이어 한서진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 안으로 굴러들어왔다. 그녀는 옆방의 발코니를 통해 건너온 것이었다. 한서진, 지훈이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괴한들도 예상치 못한 침입자에 당황했다. 그 찰나의 순간 서진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어 한 놈의 목을 향해 던졌고 동시에 다른 한 놈의 총구를 위로 쳐올리며 그의 복부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컥, 괴한이 쓰러지자
그녀는 그의 총을 빼앗아 지훈에게 던졌다. 쏴요. 지훈은 망설임 없이 총을 받아들었다. 그들의 몸은 그들의 감정이 어찌 되었든 훈련받은 대로 완벽하게 움직였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섰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적을 앞에 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네가 왜 돌아왔지? 지훈이 복도에서 몰려드는 추가 병력을 향해 총을 쏘며 으르렁거렸다. 내 임무니까. 서진이 부상당한 어깨로 문틀을 짚으며 응수했다. 아니, 내 임무였으니까. 그녀가 정확하게 다른 괴한의 무릎을 쏘아 맞췄다. 넌 해고됐어. 압니다. 그러니 이건 초과 근무 수당으로 쳐주시죠. 서진이 빈정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아드레날린으로 창백하게 빛났다. 암살자들은 수가 많았고 그들은 전직 특수부대원들보다 더 잘 훈련된 용병들이었다. 총알이 병실을 난도질했다. 지훈과 서진은 침대를 방패 삼아 힘겹게 버텼다. 이대로는 둘 다 죽습니다. 서진이 탄창을 갈아 끼우며 말했다. 내가 놈들을 유인할 테니 비상계단으로. 닥쳐.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 명령 없이는 아무데도 가지마. 한 팀장. 바로 그때 괴한 중 하나가 섬광탄을 병실 안으로 굴려 넣었다. 눈 감아 지훈이 소리치며 서진을 자신의 몸으로 덮었다. 쾅,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귀가 먹먹해졌다. 용병들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지훈은 자신을 덮고 있는 서진의 무게를 느꼈다. 아니, 그녀가 그를 덮친 것이었다. 섬광탄이 터지는 순간 그녀가 본능적으로 그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린 것이었다. 그녀의 등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용병 중 하나가 쏜 총알이 그녀의 옆구리를 스친 것이었다. 서진아. 지훈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내를 부르던 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다 다친 그녀를 보자 이성을 잃었다. 얼음 요새는 사라지고 분노한 사자만이 남았다. 그는 쓰러진 서진의 총을 집어들고 암흑 속에서 일어섰다. 감히 누굴 건드린 거냐. 그의 목소리는 죽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두려움도 고통도 잊은 채 기억을 잃었을 때의 본능과 얼음 요새의 기술을 결합하여 용병들을 향해 돌진했다. 두 사람의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다. 서진은 옆구리의 출혈을 손으로 막으며 지훈의 사각지대를 엄호했다. 그들의 호흡, 움직임, 사격 타이밍이 마치 한 사람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생각을 읽는 듯했다. 마침내 마지막 남은 용병이 코너에 몰렸다. 끝이다. 지훈이 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그러자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재킷을 열어젖혔다. 그의 몸에는 폭탄 조끼가 둘러져 있었다. 내가 죽으면 이 병원 VIP 병동 전체가 날아간다. 강지훈. 서진은 숨을 멈췄다. 데드맨 스위치였다. 그가 죽거나 버튼에서 손을 떼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난다. 지훈 씨, 멈춰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이를 갈았다. 그는 다시 한번 박성재의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서진아, 해체할 수 있겠어? 지훈이 총구를 내리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배신감이 아니었다. 오직 절박한 신뢰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자신을 오염시켰다고 비난했던 여자의 손에 맡기고 있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옆구리의 고통을 참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내가 이놈을 맡을 테니 넌 폭탄에만 집중해. 지훈이 말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배신과 용서, 분노와 신뢰, 과거와 현재가 뒤엉킨 그 시선 속에서 서진은 조심스럽게 폭탄의 신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숨막히는 정적이 깨진 병실을 지배했다. 강지훈의 총구는 폭탄 조끼를 입은 용병의 미간에 고정되어 있었고 남자의 손가락은 데드맨 스위치에서 떼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한서진은 옆구리에서 배어나오는 피로시아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의 손은 폭탄의 복잡한 회로 위에서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이것은 그녀가 수없이 훈련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 시간 없어, 서진아. 지훈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그가 기억을 잃었을 때 그녀에게 의지했던 그 절박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서진아라고 불렀다. 놈이 손가락 힘을 빼고 있어. 용병은 죽음의 공포와 임무 완수 사이에서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어차피 박 부회장님이 내 가족들은 챙겨주실 거다. 같이 죽자, 강지훈. 서진은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붉은색 전선을 따라갔다. 함정이었다. 압력 센서와 연결된 이중 구조였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날 자극해요. 놈의 시선을 나한테서 떼어놔요. 그녀가 속삭였다. 지훈은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총구를 내리지 않고 용병을 비웃었다. 박성재가? 그 인간이 내 가족을 챙겨? 그는 지금쯤 내 돈을 훔쳐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을 거다. 넌 그냥 버려진 카드야. 나처럼. 용병의 눈이 흔들렸다. 거짓말 마.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진은 붉은색 선 대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원 공급 장치 자체에 연결된 주 신관을 찾아냈다. 그녀는 특수 제작된 세라믹 칼날로 망설임 없이 전선을 끊어냈다. 찰칵. 스위치에서 손을 떼어도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모든 회로가 죽어버렸다. 지금 서진이 외쳤다. 지훈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움직였다. 그는 용병의 머리를 총 개머리판으로 강타했다. 남자는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치명적인 데드맨 스위치가 남자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위협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모든 긴장이 끊어지는 순간 서진의 몸도 무너졌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마자 옆구리의 총상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피가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뿜어져 나왔다. 지우는 쓰러진 용병을 확인할 틈도 없이 그녀에게 달려갔다. 얼음 요새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진아, 한서진. 그가 기억을 잃었을 때의 그 절박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캐시미어 스웨터를 망설임 없이 찢어 그녀의 상처에 대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서진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분노와 배신감이 아니라 오직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순수한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다. 임무 완료, 회장님.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었자 그들의 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는 듯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했다. 그 말이 지훈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그렇게 부르지 마. 그가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요란한 소리와 함께 지훈의 직속 보안팀과 병원 의료진이 병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서진의 정보원 독사가 보낸 경고와 총성을 듣고 뒤늦게 출동한 것이었다. 환자입니다. 출혈이 심합니다. 당장 수술실로. 의료진이 서진을 이동식 침대에 옮겨 싣고 황급히 달려나갔다. 지훈은 그녀의 피로 물든 손을 든 채 텅 빈 복도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자신이 경멸하고 밀어냈던 그 여자가 방금 자신을 위해 두 번째 목숨을 걸었다. 그의 충성스러운 윤 실장이 다급하게 달려와 보고했다. 회장님, 박성재 부회장, 병원 정문에서 도주하려던 것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서진 팀장이 보낸 정보원이라는 자가 전달한 증거물입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건넸다. 그 안에는 박성재가 용병을 고용하고 브레이크를 파손하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 파일, 자금 이체 내역, 그리고 박철민과의 접촉 영상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그를 속이는 와중에도 단 한순간도 경호원의 임무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아내를 연기하면서도 경호원으로서 박성재의 목을 조일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하고 있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충성심을 배신이라고 매도했다. 서진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 역시 VIP 병실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는 강지훈의 뒷모습이었다. 그는 환자복이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다. 얼음 요새로 완벽하게 돌아온 모습이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어깨는 지쳐 보였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수술 부위의 격렬한 통증에 신음을 흘렸다. 움직이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는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가 기억을 잃었을 때 그녀가 항상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긴 침묵이 흘렀다.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이 박성재를 잡기 위해 수집한 모든 자료들 말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료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내 안정을 위해 박성재의 협박 때문에 당신이 아내 역할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기만이 사실은 가장 절박한 형태의 보호였다는 것을. 당신은 나를 속였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나 경멸이 없었다. 오직 깊은 슬픔과 자책만이 담겨 있었다. 네, 그랬습니다. 서진이 담담하게 인정했다. 그것이 회장님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키스도 판단이었나? 지훈이 날카롭게 물었다. 서진의 가면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그건 제 실수였습니다. 경호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거짓말이었나? 그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녀의 변명이 아닌 진심을 원했다. 그 순간조차 나를 안정시키기 위한 연기였나?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병실을 천천히 걸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내가 알던 강지훈은 완벽한 통제광이었지. 얼음 요새는 감정이라는 변수를 용납하지 않았어. 그 남자는 당신의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 못했을 거야. 그는 당신을 해고했지. 그 오만한 바보. 그가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되었던 그 남자는 순진하고 멍청했지. 그는 당신에게 아이처럼 매달렸어. 당신에게 사랑을 구걸했고 당신을 위험한 연극 속으로 밀어넣었어. 그의 눈이 고통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그 멍청한 남자는 내가 평생 보지 못했던 것을 봤어. 경호원 한서진이 아닌 여자 한서진을. 그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나는 이제 예전의 얼음 요새로 돌아갈 수 없어. 그리고 기억을 잃었던 그 바보로만 살 수도 없어. 당신이 그 둘을 하나로 만들어버렸으니까. 당신은 내 목숨만 구한 게 아니야. 한서진, 당신은 내 망가진 자아를 구했어.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당신의 경호 계약 해지 통지서요. 서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고통은 어쩔 수 없었다. 당신의 경호원으로서의 임무는 어젯밤부로 완벽하게 종료되었어.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이번에는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강씨 가문의 그 반지였다. 하지만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새로운 직책이 하나 있어. 그가 상자를 열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녀의 눈앞에서 빛났다. 근무 시간은 24시간 연중무 휴요. 위험 부담은 지금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내가 다시는 오만한 얼음 요새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일이요. 그는 그녀의 부상당하지 않은 왼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박인,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다. 이건 명령이 아니야. 한서진, 이번에는 진짜 내 아내가 되어주겠나? 서진은 반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냉혹한 군주와 순진했던 연인이 하나로 녹아든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을 구하고 있었다. 그녀가 경호원으로서가 아닌 한 여자로서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것은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는 대신 굳은 살이 박인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마침내 지독했던 연극이 끝나고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